전체적인 사회적인 통계를 보면 청년들이 3명 중에 1명은 실업의 상태다. 특별히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도 보면 세계 노동 기구에서 발표한 ILO의 발표에 따라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사회적인 피해 계층이 청년 세대다. 정말 모든 게 막혀버린 세대라고 표현할수록 락다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또 사회적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취약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가장 가능한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우리나라 인구의 35%가 MZ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가를 중요시하고 또 현실성에서 윤리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또 경제활동에서도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자아 실현보다는 좀 더 재밌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 이것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막힌 담처럼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자가적인 또 자아적인 실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너무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또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당사자인 청년들의 실제적인 모습들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 사항들을 함께 우리가 이 토론장에서 공론화시켜서 실제적인 앞으로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들을 피상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적인 일들을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한 귀한 정책 자료의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이자 그리고 프리랜서 당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활동가의 관점에서 좀 그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업이나 일자리 정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고 있는 한계는 결국에 일자리라는 기준 자체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로 바라봤던 말 그대로 정규직 일자리로만 한정 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판사는 70%가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출판계야말로 이런 프리랜서 기반의 외주노동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회사 규모로도 어떤 산업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IT 서비스나 콘텐츠 산업은 이미 외주노동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프리랜서 노동자가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프리랜서 노동자는 그 실업의 범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일자리와 실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프레임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와 함께 일하는 실무자들이 이제 프리랜서의 노동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 프리랜서는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생각을 한다던가 일용직 노동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프리랜서가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좀 불리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노동의 최저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서울시에서도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를 이제 조례로 또 정하고 또 그 범주 내에서 다양한 발생할 수 있는 권익 보호를 하고 있는데 또 미국과 해외 사례를 보면은 권익 보호 관련된 이제 조례까지 제정이 돼서 지자체 차원에서 프리랜서가 하나의 직군의 영역에서 조금 더 노동 시스템에 안정된 일자리로서 지위를 얻어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디펜던트 워커들의 노동 시스템 아래서 보호되고 새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앞으로 더 공론회장에서 또 활발하게 토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 포럼의 내일을 위한 내일의 2부 토론회
차장을 맡게 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재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세계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대전환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일자리의 대전환도 이루고 우리의 삶이 대전환을 이루는 시점에서 이 4차 산업의 가속화된 이 시점에 청년의 미래 일자리 그리고 소셜 임팩트라는 새로운 가치, 성장 투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도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회 문제 해결이 기업에 종속된 하나의 사회 공헌의 문제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사회로 전환되고, 오늘 발제자님의 사례에서도 보면 MZ세대의 노동조합이 탄소 저감의 주장을 하면서 미래 유니콘 10억 달러의 기업이 가치가 있는 벤처 투자가 아니라 10억 명의 삶을 개선하는 벤처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더 청년들, 우리 MZ세대의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와 사회 문제 해결하는 곳에 더 미래의 투자, 미래의 일자리를 더 갈망하고 있다. 또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더 투자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더 나타나고 있다라는 현상들을 오늘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영역들을 청년의 일자리와 연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소셜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소셜 섹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중간 조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기업과 또는 그것을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 그리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들과 연계하는 그런 새로운 대안의 제시까지 오늘 발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현재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많지만, 이러한 중간 조직 또는 중간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청년들의 가치적인 창업, 이런 것들을 새로운 영역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연계하고 서로 통합적인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보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혁신적인 기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 의미에서 이런 소셜 임팩트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일에 대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증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소셜 임팩트 기업이 변하는 거는 크게는 우리 직업의 변화, 또 직무의 변화의 방향하고도 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플랫폼에 기반한 여러 정보 공유, 또 일자리 매칭이 점점 활발해지는 것도 직업의 변화, 또 소셜 임팩트 기업의 이런 큰 방향과 같이 가는 것 같고요. 미래 변화, 직업의 변화는 아까 앞서 나왔던 기업의 사례듯이 어느 정도 수준의 어디 대학을 나왔고 어떤 전공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공감대에 좀 더 구체화하고 일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취업과 창업과 일을 하는 것과 좀 다른 영향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의 미래 유망 분야로서의 소셜 임팩트는 이미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있고 긍정적인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 주체로서 또 일자리의 앞으로의 유망 분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일자리가 사회 문제에서 도전하는 이 소셜 임팩트에 많은 전통 기업들과 미래 기업들이 도전하고 함께 하는 것에 우리 청년의 미래 직업도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소셜 임팩트와 관련된 발굴 그리고 육성, 개발을 함께 우리 중간 조직에 있는 소셜 임팩트의 많은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